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폐경기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골다공증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질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통해 건강한 뼈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의 심각성과 현실. 먼저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약 20만 건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해요. 이는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2년 후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지금도 그때 미리 골다공증 관리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키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등이 굽는 정도의 변화만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골다공증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골절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된 상태라도 진행을 늦추거나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잘못된 식습관이 뼈를 망친다. 그럼 이제 골다공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일과도한 염분 섭취에 숨겨진 위험. 먼저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하루 2g에 2.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배출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 1g을 배출할 때마다 약 26mg의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요. 계산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나트륨 3g 때문에 약 78mg의 칼슘을 잃는 셈입니다. 이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 국물 요리.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염분이 높습니다. 특히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국물까지 다 마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양을 줄이고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국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탄산음료와 카페인의 함정.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인산칼슘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즉, 칼슘을 섭취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우유나 다른 칼슘이 풍부한 음료를 덜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유 섭취는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뼈가 가장 활발하게 자라야 하는 시기에 정작 뼈를 만드는 재료는 부족하게 공급받는 셈입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면 칼슘 흡수에 악영향을 줍니다. 커피 한 잔당 약 6mg의 칼슘이 손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줄여서 칼슘 흡수도 방해해요.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마시거나 커피를 마신 후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잘못된 운동법. 두 번째 큰 문제는 운동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집에서는 소파에, 직장에서는 책상에, 이동할 때는 차나 지하철에. 한국 직장인의 평균 좌석 시간이 하루 9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뼈는 중력과 근육의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이를 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뼈는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원리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을 보내고 나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중력을 이겨내고 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뼈가 단단해지는 건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뼈에 충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아서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엉덩이뼈와 척추뼈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위의 골절이 가장 위험한데, 정작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운동 선택의 함정. 운동을 한다고 해도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수중 운동 같은 것들은 심폐기능 향상과 근력 강화에는 좋지만 뼈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나 자전거가 체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거든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것들이 뼈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운동들은 중력에 맞서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해줍니다. 특히 점프나 착지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줄넘기나 농구, 배구 같은 운동에서 나타나는 충격이 뼈 형성을 크게 자극해요. 물론 나이가 많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 흡연과 음주가 뼈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세요. 이흡연이 뼈에 미치는 악영향. 담배를 피우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증가하죠. 결국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일산화탄소는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뼈 재생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흡연이 에스트로겐 분비를 감소시켜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골절 위험이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접 흡연도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흡연은 상처 치유도 지연시킵니다. 만약 골절이 발생했을 때 뼈가 붓는 속도도 느려지고 수술 후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흡연자의 골절 치유 기간은 비흡연자보다 평균 40%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이음주의 숨겨진 위험.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뼈 건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량의 알코올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뼈에 악영향을 미쳐요. 알코올은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소장의 칼슘 흡수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든요. 또한 간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과정도 방해해서 칼슘 흡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음주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의 독성 물질이 뼈 세포의 DNA까지 손상시켜서 정상적인 뼈 형성을 방해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골절 위험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넘어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을 떨어뜨려서 낙상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여요.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기 쉽습니다. 칼로리는 술로 채우고 정작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의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이지만 만성적인 음주는 오히려 에스트로겐 기능을 방해해서 뼈 손실을 가속화시켜요. 전문가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4. 햇빛 부족과 현대인의 실내 생활. 네 번째는 햇빛 부족 문제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골다공증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예요. 1비타민 D 부족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인의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타민 D 결핍률이 심각한데 20-30대 여성의 97%가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겨우 10-15%만 흡수돼요.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비타민 D는 또한 근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증가하고 결국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타민 D의 80% 이상은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음식으로는 하루 필요량의 20%도 충족하기 어려워요.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정도에만 소량 들어있거든요. 이 실내 생활의 증가와 자외선 차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출퇴근조차 지하철이나 자동차로 하니까 햇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건물들이 높아지고 밀집해지면서 도시에서는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사무실에서 창가에 앉지 않는 이상 자연광을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합성을 95% 이상 차단합니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미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SPF 50 이상의 제품을 선호하죠. 하지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쬐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과 팔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하고요. 5.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뼈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에요. 일만성 스트레스의 악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간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분비되면 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요. 코르티솔이 장기간 분비되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또한 칼슘의 장내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의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요. 현대 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뼈 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이 모두 뼈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또한 식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게 되는데 두 경우 모두 영양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면 부족의 숨겨진 위험.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포함한 우리 몸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는 증가합니다. 이는 뼈 건강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평균보다 짧은 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수면 부족이 심각한데 야근이나 회식 문화, 스마트폰 사용 등이 주요 원인이에요.
수면 부족은 우리의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서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염증은 뼈 파괴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예요. 6. 호르몬 불균형과 약물 복용. 여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호르몬 불균형과 약물 복용입니다. 일여성 호르몬의 중요성.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폐경 후 첫 5년간 매년 2에서 3%의 골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는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골량 감소의 5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도 안심할 수 없어요.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생기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구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10대부터 장기간 복용하면 최대 골량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남성 호르몬과 뼈 건강.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이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면 골밀도도 함께 떨어져요. 특히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는 남성들의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7. 해결책과 예방법, 구체적 실천 방안. 그럼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식습관 만들기. 먼저 식습관부터 체계적으로 바꿔보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국물 요리의 간을 약하게 하세요.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세요.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700에서 800mg입니다. 우유 한 컵에 약 200mg, 치즈 한 장에 15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멸치 10마리 150mg, 참깨 1큰술 90mg, 브로콜리 1컵 180mg 등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체중 1kg당 0.8에서 1g이 권장량입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48에서 60g이 단백질이 필요해요. 계란 1개에 약 6g, 두부 반 모에 10g, 닭가슴살 100g에 23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등의 녹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과 인도 필요합니다. 견과류, 통곡물, 콩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효과적인 운동법.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으로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 좋아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2, 3층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쿼트는 하반신 전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았다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10개씩 3세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벽 팔굽혀펴기는 상반신 근력에 좋아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벽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플랭크는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에서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3. 생활 습관 개선 요령. 금연과 절주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술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금연을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거나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의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햇빛 쬐기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손과 팔 정도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세요.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고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반려동물과의 시간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마무리 및 다음 영상 예고. 오늘은 골다공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햇빛 부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호르몬 불균형과 약물 복용.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뼈 건강을 해치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뼈를 지킬 수 있고 이미 약해진 뼈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하루 15분 햇빛 쬐기부터 다음 주에는 계단 오르기 늘리기, 그 다음 주에는 염분 줄이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가족 갈등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과 가족 관계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겪게 되는 자녀와의 갈등, 며느리나 사위와의 문제, 형제자매 간의 갈등,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뼈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